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 오늘도 금요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계속해서 좀 떨어졌는데 말씀드렸죠. 주 초반부터 10월 달에 진정한 시작은 다음 주부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어쨌든 중간에 참 특이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퐁당퐁당 연휴가 껴 있으면 결국에는 연휴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연휴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폭격 소식,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 소식 이런 것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번 주는 웬만해선 공격적인 매수를 절대 하지 마셔라. 매수와 매도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내 본전에 왔다 아니면 내 근처에 왔다라는 부분만 매도를 좀 진행하시고 이번 주는 웬만하면 하시지 않는 게 서로 간에 솔직히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거 얘기에 빗대어서 어쨌든 월수금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이 너무나 나빠가지고 월수금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요, 약간의 타이밍적인 이슈가 있고 더군다나 이번 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미국 고용노동부의 이제 실업자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오늘 오후죠. 오늘 오후에는 이제 현 야당에서 이제 금투스의 폐지와 유예, 폐지스러운 유예다. 이렇게 약간은 좀 말장난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유예보다는 폐지 쪽이 훨씬 더 시장으로 앞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유예라도 좀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정한 10월 달의 시작이다. 10월 달에 전체적인 본격적인 시장인데요. 10월, 12월까지는 역시나 시장이 전체적으로 저는 위쪽 상승 방향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방향성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보이기 전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꾸준하게 받아 놓으셔야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나만의 보유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시면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좀 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접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에 3989번인데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까지만 남겨주시면 거기에 따른 종목의 궁금점만 남겨주시면 문자도 전화 상담 틈틈이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화 상담에 앞서서요.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갈 건데요. 시장이 상당히 좀 혼탁스럽죠. 네, 혼탁스럽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지금 장 초반보다는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나 어저께 미국 시장을 보자면 미국 시장 좀 나쁘게 끝났습니다. 나스닥, S&P 500 전체적으로 좀 나쁘게 끝났는데요. 미국 시장의 그냥 개별적인 종목을 보자면 일단은 어저께 기술주 중에서는 엔비디아 쪽만 한 3% 넘게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 젠슨왕 CEO가 나와가지고 블랙웰이라고 하는 그냥 블랙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어려우니까 그냥 괴물칩이라고 불러드릴게요. 그 전체적인 반도체 칩의 괴물칩이라고 불리는 블랙웰의 수요가 정말 폭주하고 있다.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많이 시장을 조정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만 좀 급등을 해주는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엔비디아만 지금 초록색으로 굉장히 파란 밝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엔비디아만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미국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정말 새빨갛게 나와 있는 게 있죠. 테슬라가 이틀 연속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휴장이었으니까 어저께 시장에서도 3% 넘게 폭락 오늘 새벽에도 테슬라가 3% 넘게 폭락을 나왔는데 테슬라가 그간 많이 올라갔죠. 올라간 이유가 뭐였냐? 전기차 인도량 대수가 굉장히 폭증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7% 10% 급등을 보여줬는데 그거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대요. 줄어드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000대가량 정도가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졌다라고 나왔는데 아니 1000대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까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인도량이 폭증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이고요. 테슬라는 역시나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날 로보택시가 어떻게 나오느냐, 로보택시가 정말로 구현이 되면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테슬라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죠. 역시나 연말까지 가면 갈수록 국내에도 LG 엔솔이 됐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등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장 초반보다는 좀 좋아지는 움직임이 뭐였냐?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100만 원 육박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올라가지고 있고 알테오젠, 유한양행이 지금 한 7% 넘게 상승하는 걸로 제가 보고 왔는데 유한양행까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요, 역시나 오른쪽이죠.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빨강색이 오른쪽 층에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 다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지금 유한양행이라든지 종근당, 한미 이쪽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빠지는 게 없다. 요 며칠 2차 전지가 좀 올라가주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연말까지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꼭 이렇게 섹터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가장 좋을 것 같다. 그 외에는 약간은 부수적으로 지금은 반도체 쪽을 보실 게 아니고요. 약간은 부수적으로 보자면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 중국의 영향 이런 것도 본다면 결국엔 중국의 국경절이 끝나고 난 뒤에는 화장품 쪽으로도 약간은 몰아갈 수도 있고요. 화장품 쪽으로 중국의 소비가 좀 몰아간다라고 본다면 역시나 게임주나 엔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엔터보다는 게임 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도 약간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메인으로 볼 수 있는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처럼 메인 테마로는 볼 수는 없지만 역시나 기타 테마 그러니까 다크호스 종목이라고 하죠. 메인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명품 같은 조연이다라고 불려질 수 있는 건 저는 게임 쪽하고 이쪽 중국의 소비주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살짝 조금 아쉽고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엔 헤즈볼라와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이에요. 어저께도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게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진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다시 보복 폭격을 한다라는 거를 구두적으로 좀 승인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WTI 유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당히 부담감을 좀 안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좀 중동 전쟁, 제3차 중동 전쟁이 정말 격화가 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주말에 리스크도 있고 계속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수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무서웠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없다.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좀 올라가는 움직임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후에 나오는 금투세 유예나 금투세 폐기 이게 결론이 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위쪽으로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WTI 유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70달러를 좀 넘어섰어요. 73.71로 마무리를 됐는데 유가는 일단은 한 77달러, 78달러까지는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석유라든지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 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또 차치하더라도 지금 가장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건 뭐냐? 일단은 지금 자료화면 나가고 있죠.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구두적으로 지금 승인을 한 건 아니에요. 승인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너무 매섭습니다. 네타냐후가 결국에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헤즈볼라의 수장을 죽이고 뭐 이란의 혁명수비대장을 죽이고 반장을 죽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쉽사리 이 전쟁을 멈추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저의 예측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5대5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스라엘은 약간은 좀 트럼프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튼 거 아닌가. 왜냐하면 결국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억지 공격을 해주면요. 이란의 지금 석유 시설까지도 폭격을 한다고 하는데 폭격을 하게 되면 WTI 유가가 올라가게 되죠. 결국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내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현재 지금 지도부인 민주당인 바이든 정부 그다음에 해리스 정부에 대해서 표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조금 이스라엘이 생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 민멘토는 좋게 시장을 좋게 보는데 이번 주까지는 좀 정지를 해줘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미국은요 현재 빅컷을 단행을 했고요. 결국에는 다음 섹터인 베이비컷이 됐든 빅컷이 됐든 단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미국에서 보는 거는 지금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인데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금 구인 건수,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뽑는 건수는 늘어났는데 그에 반해서 바로 어저께 새벽이죠. 어저께 새벽에 실업자 지표, 그러니까 실업 지표, 실업 건수, 실업 청구 구단 건수를 또 갑자기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는 좋은 지표가 나왔지만 또 다시 실업자가 또 늘어나는 지표가 나온 상당히 좀 헷갈리는 지표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오늘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밤에 미국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하게 통계치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강력하고 공격적이게 매수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주말에 내일이죠. 토요일과 일요일 날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 리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금요일 밤에 미국의 고용노동부에서 어떠한 발표가 나오게 될지도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굳이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주말에 리스크가 대응이 안 되게 다가갈 필요는 없다라고 마지막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오늘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화요일과 목요일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고 더군다나 계속해서 중간중간 쉬니까 시장의 흐름이 좀 예측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요청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그 점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는 전화 상담 전에요. 잠시 쉬었다가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의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뭐 이번 주도 저희가 강연에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충분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음 주부터가 10월 달에 정말 진정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이번 주는 정말 리스크도 많았고 우리나라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대외적인 리스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역시나 일본에 지금 새롭게 총리가 발굴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장 우리도 폭락이 나왔고 수요일 날에는 역시나 이란과 이스라엘 폭격 사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도 좀 폭락이 나왔고 오늘 정도는 약간은 좀 시장이 숨을 좀 돌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건 결국에는 오늘 시장의 기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좀 브레이킹만 잡아준다면 다음 주부터는 좀 뭐 급등의 시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면 뭐 2,600포인트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뭐 2,700포인트 회복하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테마 쪽으로는 안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뭐 해운 노조, 해운 파업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운 관련된 뭐 종목들을 사신다라든지 아니면 뭐 중동 리스크가 계속 있으니까 석유, 가스, 뭐 기타 작은 뭐 방산 종목들 뭐 이런 걸 사신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오늘 제약바이오 가는 것처럼 조정을 받아줄 때 이렇게 큰 테마들을 잡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투자 상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저희 강연에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좀 혼란하고 뭐 주인공이 없는 시장 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시장 자체가 상당히 재미가 없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강연에 많이 참석해 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요. 토요일만 진행하십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만 가시는데요. 인천 송도에서 오후 1시에 강연에 진행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해운이요. 대한해운이요? 아, 네. 방금 해운 얘기를 했는데.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090원에 네. 10%요. 이거 어저께 사셨고, 아니 수요일 날 어제 사셨어요? 샀어요. 어제. 그렇죠, 그제. 수요일 날. 저 헷갈리죠, 맨날 쉬니까. 네네. 아, 요거 그것 때문에 사신 거예요, 혹시? 그 네. 미국 항만 그 파업 때문에? 네네. 아, 근데 오늘 뭐 타결됐다고 해서 그건 타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좀 지금 알아야 말이죠.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거는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거 어저께 사가지고 좀 떨어지길래 좀 덜어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 더 떨어지면 더 살까 생각인데 안 될까요? 일단은 이 종목을 지금 좀 덜어내셨다 하셨잖아요. 네네. 원래 처음 비중 한 20% 되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한 15% 됐어요. 아, 조금 덜어내셨구나. 네네. 얘는 반등은 한번 올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쉽사리 도망갈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뭐 예를 들어서 2,800원, 3,000원짜리에서 잡으셨다면 조금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도 추가 매수하기도 살짝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일단은 뭐 파업 얘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뭐 대한해운, 흥하해운, 뭐 HMM 이런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란과 뭐 이스라엘 전쟁이 좀 격화가 되고 하면 해운비는 또 위쪽으로 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2,100원 이상 자리에서 얘는 그냥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나아요. 2,100원에서요? 예, 그래서 잘하셨어요. 조금 덜어내는 거는 저는 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테마 종목들을 원래 주로 좀 많이 하세요? 아니요. 안 하세요? 근데 앞으로 테마 이것이 종목을 하셔도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테마 종목을 만약에 2,090원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테마 종목을 하실 때는 중간에 막 이렇게 연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 왜냐하면 연휴 때 만약에 파업이 막 동결되거나 파업이 극적 타결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시장 열리지도 않는데 미국 시장은 열려 있고 열리지도 않는데 대응을 못 하잖아요. 아침부터 막 대응을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테마주를 하실 때는 뭐 월요일 아니면은 뭐 주의 시작인 월요일, 화요일 막 이때 하시는 게 좋고 제가 봤을 때는 테마주를 하실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손절을 해야 돼요. 아, 예, 테마주를 내가 시작했다. 나는 이 테마주로 뭐 최소 5%, 최소 3% 먹고 나올 거다라는 목표 금액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목표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테마주는. 왜 중요하지 아. 않냐? 테마주를 내가 샀는데 다음날 5%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5%가 더 올라가서 10%가 되건 상한가를 가든 상관없이 5% 수익 났네 그냥 팔아버리는 게 바로 테마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테마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매도. 네, 손절. 매도가 아닌 손절이에요. 아, 나만의 손절. 손절가를 정했어야 되는데 얘는 손절가를 솔직히 2,000원 라인에서 잡았어야 돼요. 아, 2,000원이 깨지면 그냥 나왔어야 되는 애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왜 어저께- 끌고 가냐라고 왜 끌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네. 우리가 5% 덜어낸 거 굉장히 잘하셨고요. 지금은 이미 손절 라인은 좀 지났어요. 지금 손절하기는 좀 아깝고 얘가 1,800원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 네. 근데 그 자리에선 더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아, 다만 이제 조금 시간을 주셔서 2,000원 네. 이상짜리 오면 그때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전 괜찮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손절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이런 테마주를 아예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 드리면은 시청자님들이 안 하시진 않으셔요. 왜냐하면 이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서 테마주를 하시는 건 좋은데 꼭 손절을 잡고 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네, 네. 예, 이 종목은 한번 올라올 때 2,000원 이상까지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또 주말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2,000원 이상 올라오면 매수가 근처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성우 하이텍이요. 성우 하이텍이요. 네. 예, 20%요. 네네네. 9,500원인데요. 9,500원이세요? 예, 네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 얘가 어떤 게 좋아 보여서 추가 매수하고 싶으세요? 아니, 못 모르고 내가 미쳤어요. 먼저 하신 네. 선생님한테 하신 물어봐 겨우 빠져나왔고 그런 비슷한 종목인 줄 모르고 그걸 또 샀어요. 화신을 사셨다가 요거를 또 사신 거구나. 네, 그때 물려가지고요. 아. 그래갖고 내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근데 완전 요새 똑같은 또- 애인데 얘랑 화신이랑. 그러니까 비슷한 거더라고요. 예, 자동차 나중에. 부품 쪽. 예,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사셨구나. 요거가 추가 매수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어째 요새 또 딱딱딱딱 하길래 네네. 그 내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빠져나오려면 요새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네. 머리를 살짝 드는 것 예, 같은 느낌이 드신 거죠. 예, 살짝 들고 네. 또 추가 매수를 저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상승을 하는 것 같다고요. 예, 그래서 얘는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예,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봐야 되는 건 거래량과 추세라는 거거든요. 예. 이 사람도 그 막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 인기가 갑자기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 네, 벼락 맞아요. 스타가 됐어요. 지금은 스타가 아닙니다. 참고로 네. 하세요. 스타가 아니지만 벼락 스타가 딱 됐어요. 그러면 그 네. 인기 추세에 힘입어가지고 인기가 더 많아지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주가라는 것도 약간은 인기가 갑자기 확 많아지기 시작하면 알테오젠처럼 갑자기 네. 급등 나오는 슈팅 스타주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성우 하이텍을 보자면 얘는 지금 추세가 어때요? 밑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로 보이지 않으세요? 예, 떨어지는 시세예요. 예, 떨어지다가 요즘에 이제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거 뭐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요 네모칸 자리. 여기 보니까는 요즘에는 약간 윗꼬리도 좀 나오면서 급등도 많이 하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근데 지금 요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만약에 이 6,600원짜리를 깨고 내려오면요. 얘는 밑으로 더 빠져요. 더 빠져요. 5,000원짜리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5,000원.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5,00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예.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 말이 틀리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제 말이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Why? 그 네. 이유가 뭐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셨어요? 현대차, 기아차 판매량이 어떻대요? 잘 몰라. 오늘 아, 아침에 들으니까 참고로 난 말씀드리면 어쨌든 얘가 성화혜택은 현대차, 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친구잖아요. 예.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전월 대비해서 지금 자동차 납품량이 19%, 11% 떨어졌대요. 예. 그렇다라는 건 성화혜택의 앞으로의 실적도 조금은 안 좋겠죠. 예, 맞아요. 왜냐면은 형님들이 자동차를 못 팔아주면 얘도 위쪽으로 못 가니까요. 예. 예. 근데 일단 성화 혜택을 제가 5천 원짜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드리는 건 회사 자체가 굉장히 빵빵해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얘는 화신보다도 재무지표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5천 원짜리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좀 네네.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네네네. 내가 시젠하고 이거하고 둘 중에 어떤 걸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하고 뭐 제가 고민을 많이 제가 뭐 했어요. 다른 종목을 뭐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 네. 종목은 만약에 6,600원짜리 깨고 밑으로 내려오면 6,000원짜리 6,700원짜리 깨고 내려오면 일단은 5,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네.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네네.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심택이고요. 심택, 네네네. 네네, 33,900원에 7%인데 네네. 멘토님께서 제가 2만 얼마일 때 한번 전화를 드렸었어요. 2만 원대 저한테? 중반 네네네. 때. 네네네. 근데 그냥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2만 원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9월 네. 한 달 지켜보고 횡보 이렇게 한 달 이상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자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쯤은 해도 되는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제 목소리가 살짝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요거 내려왔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성화혜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건 추세거든요. 추세? 진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쫙 하면 사람들이 심택이라는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모르는데도 막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추세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더군다나 심택이 뭐 하는 회사냐? PCB, 반도체 기판 만드는 회사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 차트가 어때요? 시청자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네, 밑으로 더 떨어질 것만 같죠? 막 우수수 쏟아질 것만 같죠? 얘는 네네. 보면. 그러면 반면에 하이닉스를 좀 볼게요. 하이닉스는 좀 어때요? 좀 나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단 낫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여드린 뭐 이런 알테오젠 같은 종목처럼 위쪽으로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은 안 들죠. 네네. 예, 하이닉스도 그나마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체면 치레를 해주고 있는다 뿐이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뿐다 뿐이지 약간 15만 8천 원짜리를 그냥 지켜주고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지. 자, 하이닉스의 한 과거로 좀 돌아다 보면 한 7월 달 정도만 본다면 하이닉스의 차트는 굉장히 좋았었죠. 네. 이때 반도체들의 전체적인 종목이 좋은데 지금은 심택을 딱 보자면 심택도 마찬가지로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의 대장주들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직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아마 그때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지 굳이 이 종목을 손절을 하거나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가지고 아직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 내가 현금이 있다면 현금을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 이 종목을 지금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직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네,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네. 혹시 그 추가 매수 하려고 생각했던 자금을 네. 그냥 바이오나 이런 쪽 2차 전지나 이쪽에 들어가서 좀 하다가 나중에 이 심택이 네. 추가 매수할 자리 오면 네네네. 그때 자금을 빼서 그때 해도 될까요? 그것도 이제 시청자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신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지금 작은 현금이 있으시면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익을 낸다라는 보장이라는 건 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보장이라는 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러면 코스피 지수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시는 건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2600포인트 밑에서는 저는 찬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방법도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말로. 네네. 예,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심택 같은 반도체에 그냥 매여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뭐 게임, 뭐 엔터, 뭐 화장품, 중국 소비주 뭐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시겠죠? 네네. 예, 저는 그게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어도 뭐 이게 종목 상담 시간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만 좀 이해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강연에 이틀간, 토요일, 일요일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용구 멘토님께서는 이번 주는 토요일만 진행하십니다. 토요일 날 송도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강연에 정말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2600포인트 밑에서는 저는 좀 찬스라고 생각을 좀 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떨어지는 시장을 보다 보니까 신규 매수하기도 좀 겁이 나고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게 고민되실 때는 늘 오프라인 강연들을 적극 이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주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네, 저는 아가방 컴퍼니요. 아가방 컴퍼니. 네, 네. 4,485원에 네. 10%인데요. 네. 사자마자 3일째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 네, 저출산 때문에 사셨어요? 네, 저출산 관련주가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큰 줄기로는 바뀌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가방 컴퍼니의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 여기가 고점이었고 여기가 또 고점이었고 여기가 고점이었고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 드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출산 대책이 나오면은 그때 그냥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저분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싶은데. 요거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매수가까지는 와요, 이거. 예. 네.
그냥 시간이 기다리시면 많이 될 것 같아요. 걸리나요? 아,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이 아, 친구는. 네. 예. 그 이상으로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에는 이런 격언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의 정책과 반대가 되게 투자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은 원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출산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대통령이 뭘 하겠다고 하면은 야당에서 반대가 심해서 정책에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부스터가 좀 안 붙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건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당의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원자력과 이 저출산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게 저출산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네. 지금 뭐 2050년도 되면은 뭐 3천만 국민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민자를 더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좀 들고 가면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님 주식 하신 지는 얼마 안 됐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 얘는 정치 테마가 아니고 말 잘못 들으면 정책 테마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주식은 어차피 안 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삼성전자에서부터 신한지주, 뭐 네이버까지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그냥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아. 아시겠죠? 이런 정책 관련주들은 조금은 기술이 필요해요. 이거는. 예. 그래-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오면요. 4,500원 정도에서 그냥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더 올라가도 시청자님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종목에 고르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네. GS건설 GS건설. 19,500원에 네. 5%예요. 네네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가면 얼마까지 갈 수 있나? 아, 얘 며칠 전에 거래 정지당했었죠. 아, 그랬어요? 아, 뭐 거래 정지당했었는데 이거? 아, 아, 그럼 잠깐 어떻게, 정지당해 잠깐. 예. 네, 그럼 어떻게 지금 되는 건가요? 지금 찾아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아마 그때 그 인천 그 주차장 공사 뭐 그것 때문에 한번 좀 아. 제재를 받아가지고 정지를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언제 풀려요? 아니 지금 풀린 거예요. 어. 네, 지금은 다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 저는 이제 거래 정지된 게 겁나셔가지고 전화하신 줄 알고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쵸, 겁도 나죠. 아, 제가 근데 언젠가 아예 한번 아예 모르셨구나. 그런 거 그건. 해갖고 저는 아, 내려가더라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GS건설을 19,500원에 이거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뭐 이제 전쟁이 끝나갈 것 같기도 하고 또 네네. 우리나라 또 뭐 대통령이 또 뭐 어디 또 뭐 또 한다 그래가지고. 아, 뭐 88 대책, 뭐 재개발 뭐 이런 거. 네네네.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손절하시더라도 다른 종목을 사실 자신이 없으시죠? 저가 많아요. 그 종목 수가. 근데 이 왜 이거를 차던데 또 팔려고 걸려가지고. 하세요? 손해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얘 그냥 가지고 가보시죠. 예, 가지고 얘 가볼까요? 떨어지긴 떨어져요, 시장자님. 근데 얘 어디까지 떨어지냐? 14,000원, 15,000원까지 떨어져요. 네. 음. 그래도 하여간 뭐 제 청단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아, 그래요? 이거는 지금 얘 만약에 15,0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 5%더 실어도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손절하지 마시라고 정말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님들은 딱 양극화가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끝까지 안 해가지고 멘토님 네. 반토막 났는데 어떻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떨어지는 거 괜찮은 종목인데 조금 떨어져가지고 아,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올까요? 다른 종목으로 살까요? 다른 종목으로 산다고 또 수익이 날 보장이 있냐고요, 우리가.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GS건설은 저는 건설 쪽에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네. 금리가 인하가 될까요? 인상이 될까요? 동결이 될까요? 인하가 우리나라. 되죠. 인하가 되죠. 금리가 네. 인하가 되면 부동산의 경기가 네, 조금은 붙죠. 네. 순풍이 불겠죠. 네. 더군다나 지금 GS건설은요. 물론 네네. 해외 쪽에서도 수주를 많이 받지만 결국에는 내수 쪽에서 GS건설이 꽉 잡고 있거든요.
아. 자이 아파트 많이 하잖아요. 네네. 물론 뭐 인천의 주차장 공사 때문에 좀 GS건설이 좀 무너지긴 했는데 네.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15,000원 이하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지금 비중이 5%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5,000원 내려오면 그때 네. 다시 전화 상담을 주시거나 15,000원짜리에서 5% 비중만큼 더 실으셔도 돼요. 이 종목은. 네. 충분해요. 충분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매수를 굉장히 잘 하셨네요. 예, 이게 지금 충분히 저점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 목표가가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런 대형 종목들은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1차 목표가를 정해놓는 순간 조금은 내 매수 관점이 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매도 목표가를 30만 원을 딱 잡았는데 그날 정말로 운이 나쁘게 29만 9천 원이 가고 29만 9천 원짜리에서 갑자기 그때부터 폭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회사가 좋고 이 회사가 정말 장기적으로 난 끌고 가고 싶어라고 아마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종목을 밑에서 30%나 실어 가셨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웬만해서 1차 목표가 뭐 이런 거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날 때마다 10%씩 팔면서 그냥 조금 비중을 줄여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뭐 이제 여쭤보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1차 매도 목표가는 짧게 드리자면 28만 5천 원짜리. 28만 5천 원짜리에서 비중 절반 정도 축소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 다음으로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32만 원짜리 정도에서 2차 목표가 제가 원래 목표가를 안 드리지만 정말 문자를 길게 쓰셨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드리면서 포스코 퓨처엠은 저는 연말까지 길게 가져가신다면 전체 수량 30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목표가 좀 드릴 수 있으니까요. 30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과학이고요. 대한과학이요. 네. 매수가는 7,100원이고요. 10%예요. 얘 뭐가 그렇게 갑자기 눈에 확 띄셨어요? 대한과학이. 모르겠어요, 잘. 이게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죄송한데.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며칠 전에 잠깐 이렇게 맞고 떨어지긴 했네요. 상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못 상 팔았어요. 가니까는 또 올라갈 줄 알고 봤어요, 못 그때. 파셨구나. 그죠? 네. 근데 도로 다 빠지네요. 혹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식 하신 네. 지는 좀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산 거예요. 그래요? 한 1년 반이나 됐나. 1년 좀 넘었나 하여튼. 그렇게 1년 반 정도 됐어. 이 종목은 단단히 좀 물리신 종목이에요, 이거 어려워요. 너무 거래가 없더라고요. 네, 이거 거래도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예. 그 얘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대한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네. 막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들이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딩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준비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그래요? 네. 저는 네네. 의료계에 네. 무슨 실험 그런 거 할 때 쓰는 그런 재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업체예요. 얘가 아마 지금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정확하게 이 업체가 뭐 이런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어라고 할 정도로 잘 모르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좀 단단히 좀 물리신 종목이에요, 이거는.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은 너무 많이 지났고요. 얘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해요. 얘는 주르륵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가잖아요, 시청자님. 내려갈 때 얘가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이상급등이고 요건 이상급등이고 반등을 줄 때가 있는데 반등 줄 때 나와야 되는데 반등 주는 자리가 어디냐? 5,500원짜리. 5,500원.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 올라갔을 때 손절하셔야 돼요, 이거는. 손절 안 하면 얘는 답도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답이 안 나온다. 답 안 나와요. 저라면은 이거 무조건 손절해요.
그래서 오늘 네. 상담을 해보고 네네네. 안 되면 네. 미련 없이 던져버리려고 생각. 아, 근데 지금 자리는 조금 아쉽잖아요. 얘가 예. 아직은 거래가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요 거래가 많진 않은데 어쨌든 세력들이 꽉 쥐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예. 얘는 한번 올라갈 때 5,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5,500원, 5,700원까지. 그러면 5,700원짜리에서 정리하는 게 조금 그나마 좀 손해를 좀 덜 보시는 거니까 5,700원짜리 손절 라인으로 정해 놓으시고 앞으로는 좀 이런 종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모르고 했죠. 예. 예,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침 오펜다운 뭐 금요일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멘토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